안녕하세요. 주도입니다. 5월 15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은 방송 안 했어요. 왜 안 했냐? 기분이 좋아가지고 술 한잔 마시러 나갔습니다. 간만에 장대 양봉이 뻑 하고 섰죠. 제가 위로든 아래로든, 어느 쪽이든, 한번 방향을 잡을 것이다. 근데 금요일 날, 어, 레버리지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주도는 레버리지를 샀느냐? 안 샀습니다. 그러면 곧버스를 샀느냐? 안 샀습니다. 개별주를 샀습니다. 사실 레버리지를 살려고 했는데 조금 미심쩍은 면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환율이 과히 그렇게, 그러니까 오전장에 환율이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았다. 상승을 할 것 같은데, 그죠? 상승을 할 것 같은데 과히 금요일장의 느낌이 그랬죠. 여기까지 뉴스라든지 이런 걸 봐가지고 하락을 할지, 아니면 상승을 할지, 아니면 보합선에서 횡보를 할지. 그러니까 목요일 옵션 만기 때 너무 이 변동성이 컸었죠. 생각보다 변동성이 컸다. 그리고 하방으로 세게 밀을 줄 알았더니 별로 그렇게 세게 밀지도 않았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하방보다는 상방에 좀 무게를 두고 접근을 했는데 환율이 좀 걸려가지고 오전에 이제 그 장 움직이는 거 보고 개별주를 들어갔습니다. 개별주를 들어갔고 그 다음에 오후에 환율이 확실하게 움직이는 거 보고 장이 한번 뜨겠구나. 이거는 계속 한번 가겠구나. 최소한 다음 주까지는 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뉴스가 그런 뉴스를 뒷받침해주는 뉴스들, 그리고 말을 바꾸는 뉴스들, 그렇죠? 누가 말을 바꿨냐? 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어떠한 결정을 하는 사람들의 입이 바뀌었다. 매파들이 그나마 비둘기파 발언, 아주 그냥 뭐랄까 좀 이 장을 달래는 듯한 그런 멘트가 나왔다. 그거는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장이 어떻게 끝나는지 확인을 할게요. 뭐 다들 보셨으니까 다들 아시죠 뭐. 환율이요. 원달러 환율 요때 차트를 한번 볼게요.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그죠? 1290원에서 1280대가 아니라 1270대까지 보여줬다. 굉장히 의미가 있다. 월요일 날 요게 횡보를 하든지 좀 하락을 한다 그러면 땡큐겠죠. 그죠? 월요일 장에서는요, 주가 지수가 상승을 안 해도 상관없어요. 다시 빠지지만 않으면 돼요. 그럼 버티기만 한다 그러면 바닥권은 형성이 될 거다. 그러면 이거를 바닥으로 기점해가지고 2600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2700 그 사이를 좀 횡보를 하면서 움직이지 않을까. 그러고 나서 시간이 좀 더 흐르고 나서 5월 지나가지고 다시 위로든 아래로든 크게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지금 나온 뉴스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별게 없어요. 악재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그거는 주가에 다 녹아드는 것 같고 금리 그렇게 얘기하고 50bp, 75bp 지금부터 두 달 전까지만 하면요 두 달 전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50bp 얘기 나왔다 그랬으면 벌써 작살났어요 주가. 그때는 25bp 그죠? 그것도 제가 이제 그 플로우 차트에다가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따가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위안화 미국 다 이렇다.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3 미만으로 내려갔다. 땡큐. 그죠? 요것도 이따가 차트 한번 보고요. 내려갔다. 우리 장은 이렇게 끝났다. 아주 좋다. 아주 땡큐. 그죠? 아주 땡큐. 아시아장 아주 땡큐. 그죠? 오히려 상해 좀 조정을 받을 줄 알았더니 상해까지 올라갔다. 그죠? 어허. 아주 좋았습니다. 아주 좋았어요. 예. 니케이, 호주, 대만 아주 다 좋았습니다. 금값이 다시 1800불대로 왔는데 별로 의미 없다. 원자재 가격은 의미 없는데 희한하게 유가가 갑자기 2, 3일 상간으로 10%까지 상승을 했어요. 제가 이거 엊그저께 말씀드릴 때 기존의 유가 같은 경우는 그냥 100불 그죠? 여기에 100이라는 숫자가 찍히면 유가 관련 ETF라든지 ETN을 좀 사놓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한 2, 3일 상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때는 사지 말자. 왜? 수요가 위축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110불대로 올라왔어요. 그러면 올라왔으면 계속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횡보를 할 것이냐? 110불에서 떨어질 것이냐? 아무도 모르죠. 근데 만약 떨어져가지고 100불대 온다 그러면 이번에는 안 살 것 같아요. 예. 왜 그러느냐?
수요가 위축이 됐어요. 중국 때문에. 그 현상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이따가 뉴스에서도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미국에는 중국에서 보내주는 물건, 아니면 중국에서 보내주는 원자재, 이런 것 때문에 품귀 현상이 일어나는 물건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분유. 원유가 아니라, 분유가 품귀 현상이 나와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바이든이 나와가지고 몇 개월 안에는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미국에서는 지금 없는 물건들, 풍기 현상이 일어나는 물건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전에 세계화 때 있었던 그 물동량, 세계화에서 적절한 가격대로 적절한 원료를 가지고 한 나라에서 집중적으로 생산해가지고 전 세계로 공급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부품들이 와가지고 자동차를 만들어도 무슨 뭐 바퀴는 이쪽 나라, 뭐 엔진은 저쪽 나라, 뭐 볼트는 이 나라, 뭐 철판은 이 나라 해가지고 그게 전 세계가 다 모여가지고 하나의 자동차가 만들고 그 하나의 자동차가 이 나라 저 나라 다 생산될 때마다 그 물품들이 다 모여가지고 만드는 이 뭐 설명이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그런 세계화가 끝나버렸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분유도 미국 내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미국 내에서 만들면 지금 만약에 분유 한 통 가격이 10만 원이라고 쳐요. 10만 원에 만들 수 있느냐? 못 만듭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비싸잖아요. 그죠? 그리고 공장을 짓는다든지 무슨 뭐 운송이라든지 하여튼 유지 관리비 생산자 원가가 굉장히 높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오는 분유 한 통에 10만 원인데 10만 원짜리 분유를 계속해서 만들 수 있느냐? 못 만든다는 거죠. 이거를 이겨내는 게 이제 미국의 숙제입니다. 미국이 그들이 세계화를 조각을 냈잖아요. 그죠? 이제는 다시 신경제 냉전 시대가 들어왔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수요는 점점 줄어들고 중국은 점점 위축되고 그죠? 그게 신흥국들의 그 제조업에 대한 수요가 위축되고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게 여기저기서 지표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베트남을 좀 유심히 보자. 베트남 주가 폭락했습니다. 네. 그렇다. 미국도 힘들고 아시아 신흥국들도 힘들고 그리고 제조업 힘들고 다 힘든 시기가 왔다. 이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우리나라는 여기서 어디에 발을 맞춰가지고 국가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수출을 할지 그런 거를 생각을 해야겠죠. 기름값 100불 올라가든 떨어지든 횡보하든 이제는 관심이 없죠. 올라가 버렸으니까 100불이 오면 다시 한번 사야 된다? 저는 안 사겠습니다. 그렇다. 천연가스가 의미 있게 또 하락을 했고요. 이것도 차트 하나 한번 찍어놨으니까 이것도 차트 한번 보시고 엔화는 그냥 130엔 여기서 계속 머물러 있고요. 터키 리라가 그죠? 안 빠져요. 안 빠져요. 이게 좀 내려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내려오잖아요. 그죠? 얘는 안 내려와. 뭐 종교적인 문제도 있고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사실 뭐 정치가 종교니까요. 터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렇다 그러면 도대체 국가가 운영이 되는지 참 희한해요. 요 문제에 대해서는 뭐 환율이라든지 파생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잘 몰라가지고 하여튼 좀 떨어져야지 안정권인데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아니다. 그리고 터키가 깨진다 그러면 크게 깨질 것이다. 터키의 경제 규모가 상당합니다. 미국, 땡큐. 특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넘게 올랐어요. 생각보다 반도체 위주로 해가지고 상승률이 굉장히 컸고, 목요일, 그러니까 금요일 날 이제 미국이 본격적으로 양봉이 쭉 나왔잖아요. 목요일 날 하락이 컸는데, 그때도 반도체는 그렇게 하락을 많이 안 했다. 그죠? 제가 이제 목요일 날 필라델피아 반도체 차트를 보고 나서, 뭔가 좀 있는 것 같다. 삼성전자가 이제는 저점이 아닌가. 삼성전자 한번 캡처를 했어야 되는데 캡처를 못했네요. 내일 삼성전자 한번 캡처를 해가지고 제가 밑에 지지선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유럽은 그냥 덩달아 올랐다. 그죠. 땡큐. GM, 땡큐. 다시 7%가 올라가면서 40불대까지 쭉. 그죠? 여기 예전에 코로나 이전 가격이에요. 요 가격이. 그리고 페덱스, 오케이, 땡큐. AMD, 그죠? 반도체 관련, 테슬라, 별거. 애플, 얘네들은 그냥 올라갔는데, 반도체 관련주 해가지고 좀 많이 올라갔고, 그죠? 그 다음에 자동차, 많이 올라갔고, 그죠? 요거 아주 좋다. 비트코인,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지금 난리인데, 저도 요거 때문에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사실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다. 그죠. 의미 있게 상승을 했다. 그냥 뭐 볼 거 있습니까? 볼 거 없습니다. 그냥 보시면 돼요. 쭉. 요게 월요일 날 다시 한번 양봉을 한번
쭉 그려주길 바라는데 쭉 그렇죠. 이런 식으로 쭉 한번 양봉을 한번 그려주길 바라겠습니다. 색깔도 한번 넣을게요. 기분 좋다. 아, 기분 좋다. 그래요. 이렇게 양봉 하나 딱 나온다 그러면 안정권. 그죠? 굉장히 안정권이죠. 지금도 만약에 여기서 이 양봉이 안 나오라 여기서 그냥 횡보를 하더라도 파란색으로 해야겠네. 빨가니까. 그냥 옆으로 횡보를 하더라도 그냥 여기 뭐 이렇게 이렇게 음봉이 나온다 그래도 요거는 진짜 강력한 지지선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예. 요거는 강력한 지지선이 될 것 같아요. 요 라인이 사실 뭐 제가 이제 여기도 만들고 그죠? 여기도 만들고 그러는데 사실 요거는 요거 때문에 만들었던 거고 요 라인은 여기 그다음에 이 앞에 가면 여기 지지선이 있거든요. 예. 반등에 또 올라가는 구간이 있어요. 그 라인이기 때문에 이게 더 확실한 라인이죠. 이거마저 뚫고 올라가 준다. 내일 양봉이 나서 쭉 올라간다. 아니면 내일 음봉이 나왔다. 사실 뭐 내일은 약간 미식적인 것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주말이 져버렸기 때문에. 근데 내일 양봉이 쭉 나왔다. 근데 외국인하고 기관이 같이 들어왔다.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진짜 강력한 지지선이 되어버릴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죠. 내일 장이 결정을 하니까 내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큰 이슈가 없는 한 이 바닥 라인은 강력한 지지선이 된다. 그리고 코스피 기준으로는요. 코스피 기준으로는 2600. 그죠? 2600이 가장 강력한 지지 라인. 우리가 2550까지 봤잖아요. 그죠? 요 구간대에 들어섰다 그러면 무조건 산다. 이제는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예. 내일 여기서 그죠? 다시 한번 그려보면 되죠.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나서 조정이 나오고 그 다음날 다시 양봉이 쭉 나왔다. 아, 땡큐죠. 내일 양봉이 쭉 나왔다. 아, 그래서 그림이 좋죠. 그죠? 근데 내일 만약의 경우 이렇게 음봉이 나왔다. 나올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개미도 손해, 기관도 손해, 하여튼 이 주식에 투자했던 어느 누구 파생도 손해, 다 손해가 나는 거예요. 파생으로 해가지고 뭐 주가 하락이라든지 뭐 이런 데 배팅했던 근데 뭐 옵션 만기일은 끝났고 그 다음에 다음 달이 선물 옵션 만기일이니까 더 요동쳐 가지고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기간은 길고 그러니까 요 음봉 크게 나오는 음봉은 안 나올 것 같아요. 요거 나온다 그러면 진짜 경기가 안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겠죠. 그리고 지금 뉴스에는 이 정도까지 뉴스는 안 나왔어요. 제가 좀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술 한잔 했습니다. 나스닥도 똑같죠? 땡큐. 양봉 하나만 더 나온다 그러면 아주 좋다. 그죠? 양봉 하나만 더 나오면. 그러면 적산병이 돼버리네요. 좋다. S&P 500 좋습니다. 아주 그냥. 그죠? 양봉 하나만 나오면.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이 굉장히 중요하다. 월요일 이번 주에 주가가 그나마 주봉상에서 조금 상승을 해주고 의미 있는 어떠한 그 지지선만 확인을 해준다 그러면요. 최소한 지금 라인 2600 라인이 바닥 라인이 아닐까. 그렇다 그러면 뭐 저 같은 경우는 그 변액보험을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변액보험을 들어놨는데 그 변액보험은 제가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채권 쪽에다가 지금 투자를 해놓은 상태인데 그거를 다시 뭐 주식 쪽으로 옮겨가지고 투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라인만 지지가 되고 2600포인트가 단단하게 견고하게 버티는 그런 모양새가 나온다 그러면 그죠. 보험도 한번 옮겨볼 만 하죠. 그렇다. 그래가지고 지금 라인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너무 안 좋은 거 그죠. 다 깨졌어요. 그죠. 처음에는 여기 이 라인을 했는데 이 라인 깨져버리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라인은 이렇게 없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라인 그리고 네 번째 라인 그렸을 거고 그죠. 근데 다 깨졌죠. 그 다음에 이 라인도 그렸을 거고 그죠. 다 깨졌죠. 너무 안 좋다. 이 뒤에 라인이 또 있을 겁니다. 지금 요 라인이 여기 이제 어떠한 매물대에 있는 라인인데 요거마저 깬 것 같아요. 확대를 해보면 그죠. 그 라인마저 깨버렸죠. 굉장히 이게
하락폭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아,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른 나라들은 다 올라갔는데 베트남은 왜 떨어졌을까? 그죠? 베트남에 이제 외국에 관광하러 오는 사람들을 많이 받겠다. 또 이런 뉴스가 있거든요. 이따 아까 전에 저 뉴스를 하다 보니까 그런 뉴스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러는데 이거는 딱 하나로 요약할 수 있죠. 베트남 경제가 굉장히 안 좋고 그 다음에 제조업이 어디선가 삐걱대고 있다. 그렇다 그러면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데 기업 실적이 좋아 가지고 기업 실적, 영업이익 가지고 금리 인상을 뻗팅기면서 주가가 상승하기는 굉장히 힘들다. 왜? 베트남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물건을 제대로 못 만드니까 그죠? 중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못 만든다고 하는데 베트남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럼 베트남 같은 데서 못 만든다. 그 베트남에 삼성전자, 애플 이런 공장이 많이 들어가 있다. 근데 이 나라 주가 지수가 폭락을 한다. 라고 한다 그러면 뭔가 제조업에서 삐그덕. 그러면 제조업에서 삐그덕거리면 그 원청업체들 애플이나 삼성전자 실적이 안 좋아질 수가 있다. 라고 한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 그러면 어떻다? 기업 실적이 받쳐주지 않고 금리는 올라간다. 주가는 빠진다. 그죠? 그런 어떠한 이정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요거는 좀 조심을 하자. 그리고 베트남 지수는 계속 추적을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지수도 한번 봤어요. 멕시코도 한번 봤습니다. 멕시코도 제조업, 그 외국 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특히 자동차 회사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북미향 자동차 회사들도 많이 들어가 있고, 삼성전자도 멕시코에 공장이 있고요. 근데, 뭔가요? 오히려 올라가던 주가가, 그죠? 너무 세게 빠지죠. 그리고 빠지는데 바닥도 없고 지지도 없고 그냥 스트레이트로. 아까 전에 그 보시면 빠지는 게 비슷해요. 그죠? 빠질 때 그냥 스트레이트로. 이거 무슨 지금 제조업에 문제 생긴 거예요. 그죠? 스트레이트. 캐나다도 빠지고 있어요. 인도 그죠? 인도 이제 밀 수출 안 하겠다고 했는데 인도도 빠지고. 아, 이 빠지는 폭이 각도가 너무 센 거예요, 지금 신흥국들이. 그렇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은 거짓 사진 않았죠. 외국인은 구경. 이게 불안했어요. 약간 불안했는데, 근데 외국인은 만약 반등이 일어났을 때 조금 늦게 들어오는 현황이 있어요. 그런 성향이 있어가지고 좀 확인을 하고 들어오더라고요. 왜냐? 우리나라는 선진국 지수가 아니잖아요. 신흥국, 그죠? 신흥국. 그리고 아시아 쪽에 있는 신흥국 지수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규모가 크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굳이 여기다 신경을 쓰면서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오고, 뭐 금리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이런 게 좀, 근데 환율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데 환율이 1240원까지는 떨어져야죠. 1240원 미만까지 떨어져야지 얘네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직도 78원인데 높아요. 1278원은 굉장히 높다. 다인 거는 떨어지는 추세였다. 90원에서 78원으로 떨어지는 거다. 그죠? 단기 반등이 될 수도 있다. 만약 단기반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데드캣 바운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데드캣 바운스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뭐 떨어졌다가 올라가지고 다시 떨어진다, 더 큰 하락이 나온다, 더 큰 폭락이 나온다 이런 건 아니라 그냥 횡보하는 데 있어가지고 밑바닥을 확인했다 이 정도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데드캣 바운스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지금 상승하는 게 추세적 상승은 아니다. 그죠? 많이 빠졌으니까 많이 오르는 추세 상승은 아니고 그냥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인정을 한다. 이 밑에는 인정을 못 한다. 이 밑에 빠졌다가는 진짜 너도 나도 막아야 된다. 뭐 그 정도의 라인 그게 2600포인트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기관이 굉장히 많이 샀는데 기관도 사실 딱 따지고 보면 금융투자가 그죠? 6200억으로 사들였고요. 그 다음에 연기금이 1250억 원 사들고 사모펀드가 대략 1000억 정도 이렇게 사들인 거예요.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샀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에요. 어제 쑥 떨어졌죠. 요게 떨어져가지고 파란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쭉 이렇게 한번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1200 이거 50원이죠. 1240원이 어딘가요? 여기네요. 여기가 1240원이에요. 제가 왜 1240원, 1240원 하냐 그러면 뭐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였어요. 요 위에서는
매물대가 없다. 그러니까 뚫고 올라가면 한 원씩 뚫고 올라갈 수가 있다. 그리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외환 당국이 환율 상승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개입을 해가지고 찍어 눌러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우리는 IMF를 겪었거든요. IMF 때 환율 방어한다 그래서 우리 그 예안 보유고를 다 써버려가지고 IMF가 터졌잖아요. 지금은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뭐 한 4천억 달러 더 되나요? 근데 가용할 수 있는 게 도대체 얼마가 있을까요? 외국에 이렇게 나가 있는 돈 말고 당장 쓸 수 있는 돈. 그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전문가들은 알겠죠. 근데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IMF라는 거 우리가 겪었는데 굳이 환율에 달러를 쓴다?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에? 안 그럴 것 같아요. 이게 1,300원을 뚫고 1,500원까지 가더라도 진짜 어떤 그 중요한 사항이 아니면 환율에 대해서는 건들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환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실 우리나라는 수출 위주의 국가잖아요. 그죠?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 그렇다 그러면 국민들, 국가에 있는 국민들은 좀 힘들지 모르지만 달러는 계속 더 많이 벌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경쟁력이 생기는 거고. 그 외환당국에서 쉽사리 저는 여기다가 뭐 구두상이라든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투입을 하는데 이거를 찍어 누르기 위해서 이 1240원 라인까지 이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이 라인까지 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외환당국이 어느 정도 마지노선 라인을 정해놨을 거예요. 이 위에다가. 그렇다. 그래가지고 환율이 그렇게 쉽게 내려오는 거는 별로 기대를 안 한다. 그래서 환율이 이렇게 내려오면 이거는 실질적으로 주가에 반영돼 가지고 내려오는구나. 이런 거를 캐치하는 게 더 쉬운 거죠. 외환당국이 만약에 국가에서 달러를 쏟아 부어 가지고 이거를 찍어 눌렀다 그러면요. 주가하고 거꾸로 가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오히려 차트가 더 정확해졌다. 그리고 미국 10년물 국채도 상승을 하다가 그죠? 3.2까지 갔다가 다시 2.9 그죠? 그리고 연준 위원들의 비둘기 발언, 그 다음에 파월의 비둘기 발언에 의해 가지고 오히려 주가는 좀 상승을 했는데 주가 상승하면서 그런 발언이 나오면 다시 튀어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안정권 그죠? 저는 솔직히 2.9 요 미만으로 좀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한 2.8 정도 찍어야지 마음이 놓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월요일 날은 좀 더 빠지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기름값 그죠? 기름값도 제가 100%면 사봅시다. 100%이 여기군요. 100%면 무조건 사세요. 저도 사가지고 재미를 봤습니다 했는데 이제는 안 살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100불이잖아요. 만약 주식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110불을 넘기고 양봉이 다시 한번 쭉 쓰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할 거예요. 근데 만약 여기서 이렇게 주저앉는다 라고 한다 그러면 그냥 여기서 왔다 갔다 한다든지 아니면 밑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공급하고 수요가 있는데 그죠? 공급은 일정하죠. 뭐 러시아가 지금 뭐 공급을 끊는다 뭐 하는데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공급은 그냥 일정하다. 일정한데 수요가 위축이 된다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죠? 수요가 늘어간다 그러면 가격이 폭등. 그죠? 지금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가격이 안 떨어지고 있는다 그러면 뭐 괜찮다 그러는데 가격이 뭐 100불 미만으로 떨어졌다. 싸졌네. 사야지. 올라간다. 아닐 거예요. 수요가 위축이 돼 버렸으니까. 수요 위치는 경기 위축이에요. 유가 원유는 어떠한 경제의 기본적으로 선행하는 그런 차트라고 보면 되거든요. 요게 만약에 가격대가 많이 떨어진다. 만약에 그 어떤 이슈가 있다 그러면 또 달라지겠죠. 무슨 뭐 전쟁이 끝났다든지 우크라이나하고 뭐 평화협정, 종전 아니면 무슨 협상 뭐 이런 단어가 나와가지고 유가가 안정이 돼가지고 더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땡큐인데 그거 없이 그냥 떨어진다 그러면 진짜 위험한 거죠. 천연가스도 다시 7불까지 왔다가 7.6불로 좀 올라가는데 그래도 많이 빠졌다. 그죠? 터키 리라 그죠? 겁나게 올라가죠. 신흥국 지금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됐다. 그러면 뉴스를 보면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죠. 그리고 좀 좋은 뉴스가 뭐냐면 제가 5월 10일 날 그 연준 위원들 있잖아요. 그 애틀랜타, 클리브랜드, 세인트루이스, 뉴욕, 리치몬드
크리스토퍼 윌러 FED 이사 이 사람들 매파적인 발언을 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75bp라고 얘기는 안 했는데 50bp 이상 그리고 연말 금리, 중간 금리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조금 더 뭐 3.5% 이렇게 얘기하고 강도 높게 얘기하던 이 사람들이 갑자기 이따 기사가 나오는데 12일 날 저녁에 이 얘기를 했어요. 이게 10일 날, 9일 날 요 기사가 나오고 나서 10일 날 기사예요. 75bp가 필요하다고 이 사람들이 다 인정을 했어요. 얘네들이. 얘네들이 다 인정을 했는데 갑자기 12일 기사에 12일 날 이 사람들이 발언들을 합니다. 그리고 13일 기사죠. 제가 봤을 때는 13일 기사. 13일 날 기사에는 50bp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굳이 5월 9일 날 그 발언들을 할 필요가 없었죠. 그것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다, 뭐 강연이라든지 이런 데 가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12일 날 파월이 얘기를 합니다. 50bp 충분하다. 6월, 7월. 두 번 인상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인플레는 금리를 가지고 어떻게 잡을 수가 없다. 하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멘트를 날립니다. 그것 때문에 환호를 해가지고 주가가 올라갔다면, 그죠? 그렇다 그러면 6월달, 7월달 50pp 인상하는 거, 그리고 3개월 동안 475억 불 QT를 하고, 그죠? 6월 1일부터요. 6월 1일부터. 그 다음에 그 후에 950불, 950억 불 QT를 하는 거. 이 모든 내용이 벌써 주가에 녹아 있다. 그죠? 주가에 녹아져 있다. 라고 한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호재죠. 최소한 어떠한 지표들, 인플레에 관한 중요 지표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근데 그런 지표들은, 몇 가지 지표들은요, 벌써 나왔잖아요. 그거는 5월 말이나 돼야지 다시 뉴스로서 부각이 되는 재료들인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부터 최소한 일주일, 2주, 2주 정도는 뉴스가 없다. 그렇다 그러면 그때 주가 상승을 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 그리고 중국. 그죠. 글로벌 기업도 죽게 생겼다. 글로벌 기업들 시름이 깊어졌다. 왜? 제로 코로나 때문에. 중국에서 물건을 안 보내준다. 그리고 상해 항구가 그냥 맥혀 있다. 배들이 대기를 하는데 예전에 4일 대기를 하던 거를 지금 12일 대기를 하는데 이제는 지표 이런 것도 며칠 대기하는지 안 나오더라. 30일을 대기하는지 뭐 얼마를 대기하는지 모르겠더라. 근데 인공위성으로 봤더니 인공위성으로 이렇게 봤더니 배들이 여기에 새까맣게 있대더라. 여기가 상해. 새까맣게 있대더라.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인공위성에서 다 보이더라. 그러면 물류가 막혀 있더라. 그죠? 그러니까 HMM 이런 주가들이 올라가고 BDI 지수가 막 올라가겠죠. 그렇다 그러면 미국에 분유가 없는 이유를 알았죠. 그러면 이제 바이든이 자기들이 이제 직접 만들어서 먹으면 돼요. 자기들이 중국하고 거래를 안 한다 그랬으니까요. 그리고 상해에서 내일부터요. 그죠? 15일, 16일이죠. 내일부터 마트 등 일부 허용을 한다. 그러면 상해는 좀 낮았다. 그죠? 근데 그러면 이건 언제 풀리나요? 그죠? 그냥 요거는 그 언론용 멘트가 아닐까. 그 이유는요, 차후에 다 나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이것 때문에 굉장히 위험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국 사람이 이걸 만들었잖아요. 만들어서 하던 건데, 요게 이제 문제가 됐는데, 요게 좀 다행인 게, 저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뭔지를 잘 모르지만, 다행인 게, 다른 스테이블 코인들의 전이가 안 됐다는 거. 다른 것들은 그나마 달러하고 어떠한 이게 맞더라. 근데 얘네들만 폭락을 했대더라. 그리고 얘네들이 폭락하고 상폐당했다는 얘기도 있고,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것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더라. 근데 이 뉴스는요, 제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뭐냐? 돈이 그냥 사라진 거예요. 내 돈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 있죠? 만약에, 제가 이제 뭐 한 10억을 사기를 당했어요. 그러면 이 돈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가져간 거잖아요. 그 사람한테 10억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10억을 쓰면 돼. 그러면 경제 활동을 하든 자동차를 사든 뭐가 되겠죠. 근데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사라지는 거는요.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 돈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어. 누가 이거를 가져가서 쓰질 않더라고요.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10억이 없어지면요. 이 돈을 누가 가져간 게 아니야. 그냥 없어져. 어. 대신에 현물만 남아있죠. 코인만 남아있지. 근데 상패당해서 이게 쓰레기가 돼버렸잖아. 끝. 이 돈은 아예 없어지는 거야. 누구도 쓰질 못하는 거야. 어.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게 바로 금융위기의 전초 아닙니까? 금융위기. 어? 금융위기 때 집값이 폭락하니까 돈들이 사라져. 그러면 그 돈이 사라진 돈이 누구한테 가면 돼? 사기를 당한 것처럼 뭐 물건을 싸게 산 것처럼 물건을 싸게 판 것처럼 뭔가 거래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돈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기 위축이 온 거죠. 이게 그거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했다. 굉장히 위험했는데 그나마 다행인 게 여기서 끝났다. 근데 모르겠어요. 코인이 이게 어떻게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스테이블 코인들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 다른 것들한테도 영향이 갔겠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방어를 하는지 그리고 굳이 왜 얘네들만 폭락을 해가지고 난리가 나고 이것 때문에 코인 시장 전체가 다 신용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모양을 보였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주식 같으면요 벌써 이런 증상이 나왔으면 벌써 알았겠죠. 그러면 저는 고퍼스에 벌써 투자를 했을 텐데 이건 잘 모르겠어요. 코인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모르는 건 잘 투자를 안 하는데 예전에 투자를 한번 해볼까 그랬다가 모르는 거기 때문에 투자를 안 했는데 맞는 것 같네요. 저한테는 그냥 그 뭐 미국 주식도 아니고 우리나라 주식, 레버리지, 고퍼스 이쪽으로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랬다. 요거는 뭐냐? 녹는다 그러죠? 돈이 녹는다 그러잖아. 그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누구한테 가는 게 아니에요. 내 돈이 1,000만 원인데 700만 원이 되고 300만 원이 다른 사람한테 가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300만 원을 쓰면 경제활동이라든지 뭐 그 돈 돌아가는 거로 똑같이 돌아가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장부상에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돈 자체가 없어지는 거다. 굉장히 안 좋다. 대만이 WHO 그죠? WHO에 이제 간답니다. 그래서 중국이 안 간대요. 삐져가지고. 근데 WHO하고 이게 왜 이렇게 얇아졌지? WHO하고 중국하고 되게 사이가 좋았는데 미국 진짜 대단하네. 미국이 딱 개입을 하니까 딱 끊어져 버리네. 그죠? 그래서 중국이 안 간다. 이게 뭐냐? 미국하고 중국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다. 더 안 좋아졌다. 그리고 파키스탄 디폴트 위험이 있다. 그죠? IMF하고 만났대요. 새 정부가 연료 보조금 지급 중단하고요. 그다음에 국제통화 IMF하고 협상을 하고 있고, 물가 급등, 그다음에 시위, 위협, 그다음에 이런 이슈에 직면해 있다. 그래가지고 파키스탄의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디폴트 위험이 있다. 파키스탄 나왔습니다. 파키스탄까지 난리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스리랑카에 해가지고 파키스탄까지 디폴트 위험이 있다. 그러면 여기다 또 하나 적어줘야죠. 아유, 뭐 영어로 적으셨네요. 날짜를 한번 찍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추적을 해볼게요. 그렇다. 그리고 삼성전자 파운드리, 요게 이제 문제가 좀 있는 건데, 파운드리 반도체 공가를요, 최대 20% 정도 올린대요. 올린다 그러면 자신 있나요? 요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지금, 스마트폰 S22, 요 칩이 문제가 됐잖아요. 그죠? 발열이 너무 심해가지고, 요 문제가 있는데, 요 S22에 들어가는 CPU가 퀄컴 CPU거든요. 그러면 열이 많이 난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 때문에 이제 S22가 완전 똥이 되어버렸었는데 그때 이거 그 이슈에 대해서 다들 아시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회사니까요. 심하게 얘기를 안 하고요. 퀄컴의 CPU를 쓰는데 퀄컴 CPU의 문제가 뭐냐면 파운드리를 삼성에서 만들었어요. 삼성에서 만들어서 삼성 스마트폰에 넣었는데 제조하는 데 있어가지고 문제가 생긴 건지, 그죠? 삼성에 문제가 생긴 건지, 아니면 퀄컴이
설계 오류. 설계가 오류가 나가지고 잘못됐는지. 요게 또, 대만, 파운드리 업체 있죠? CATL인가요? 갑자기 왜 생각이 안 나지? 하여튼, 거기서도 똑같이 만드는데, 거기서 만드는 그 제품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때 굉장히 그 제품이 나오면 큰 이슈가 될 수 있다라고 그런 뉴스가 한 달 전에 나왔는데 지금까지 이 뉴스가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랬다. 근데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이 지금 굉장히 약해요. 약해요. 이슈도 있고. 근데, 공급가를 최대 20% 올린다. 라고 한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뭔가 있다. 그죠? 뭔가 있다. 추적은 안 해도 된다. 대신에,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어떠한 이슈들이 벌써 사그라들고 사라졌다. 그러니까 과감하게, 가격을 올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호재 뉴스예요. 좋은 뉴스. 자신 있으니까 올리겠죠. 그리고 이게 지금 계속 이런 게 나오는데 아프리카에서 이제 코로나가 나오고 그죠? HIV라는 게 있대요. HIV. 이게 뭐냐면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래요. 요게 이제 두 가지가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나가지고 확진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야. 근데 얘가 만약에 플러스가 돼 버리면 코로나하고 그죠? 그리고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위생 개념이 굉장히 낮잖아요. 그리고 다른 그 야생동물도 굉장히 많고요. 거기에 플러스가 돼가지고 변이가 나오면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조류독감이 나오는데 포유류에 그 확산되고 있대요. 조류독감이 말 그대로 새에 걸리는 독감이 지금 포유류 특히 여우한테 걸리고 있다. 그러면 인간도 포유류인데 그러면 인간한테도 걸리면 이게 어떻게 되죠? 위험하죠. 그래가지고 요거는 한번 추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산인데 그죠? 확산인데 왜 수정을 하겠습니다. 확산 그죠? 그렇다. 그래가지고 요거는 좀 추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탈리아 최대 에너지 기업이 루브라 계좌를 개설을 했다. 그죠? 한 지붕 두 가족.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란 빵값이 3배 폭등했대요. 민심 폭발. 이란도 난리가 났네요. 그죠? 그러면 이란 입장에서는 석유를 좀 더 갖다 팔아야 되나요? 미국하고 친해질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죠? 이게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먹을 거 가지고 장난치면요. 돈 없고 힘 없고 그다음에 그 교육이 못 배운 사람들이라고 해죠. 이런 사람들은요. 먹는 거 이거 가지고 장난치면 그냥 들고 일어납니다. 옛날 그 크림반도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있잖아요. 그거가 2014년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전쟁이 났었는데 그때인가요? 그때가 맞는 것 같은데 그 밀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밀 공급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랍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어요. 민주화운동이 일어났어요. 아랍의 봄이라고. 구글링 한번 해보십시오. 네. 조류독감, 포유류 확산, 여우한테 감염되고 있다. 요 기사가 있네요. 됐다. 그리고 코로나가 재확산돼가지고 뉴욕에서는 다시 마스크를 착용한다. 요거는 제가 이제 그 우주에 관련돼서 제가 좀 관심이 많은데 스페이스 X가 생각보다 많이 쏘고 있다. 그리고 올해 쏠 거를 벌써 얼추 해놨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진도가 사실 이게 우리가 우주 로켓 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뭐 올해 뭐 몇 번을 쏜다 그랬지? 여기 나왔는데. 그게 그 기사는 밑에 있나요? 하여튼 올해 50번인가 쏜다 그랬나? 근데 벌써 뭐 20번을 쐈다.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안 해요. 그게 없네요. 그게 정확하지 않으니까 말씀을 안 드리고. 하여튼, 올해 쏘려고 한 거 반 이상을 벌써 쐈다. 뭐 그런 식으로 뉴스가 나와가지고, 이게 진척이 굉장히 잘 된다. 그리고 재활용해가지고 단가가 굉장히 많이 났다. 그리고 여기 뉴스 보면, 뉴스를 좀 길게 캡처를 할 걸 그랬네요. 스타링크 있잖아요. 이번에 스타링크를 53개 하기로 했는데 벌써, 몇 개를 깐다 그랬지. 하여튼 2분의 1 이상을, 반 이상을 벌써 우주에 띄워 놨다고 그러더라고요. 올해 띄우려고 하는 양에. 이제 5월 초인데, 그죠?
그러면 벌써 이게 진도가 잘 나간다. 그리고 우리도 우주 산업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우주 산업에 특화된 업체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업체들, 하나씩 사놓으면 나중에, 우리한테 큰 이득을 가져다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가지고요, 요거를 유심히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보십시오. 그죠? 베트남이 외국인에게 활짝 열려 있다. 코로나19 검사도 폐지했다. 빨리빨리 놀러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잠시만요. 네. 잠시 손님이 오셔가지고. 베트남 얘기를 했죠? 아까 전에 베트남 차트에 베트남 주선 폭락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베트남에서는 외국인들을 빨리 놀러 오세요. 우리나라 놀러 오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트남 경제가 많이 안 좋다. 그리고 무리해서 오픈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베트남 여행 간다 그러면 좀 확인을 하고 가겠습니다. 좀 불안해요. 가지고 베트남은 지금 이런 식이다. 근데 여기만 그러느냐? 다른 데도 똑같더라고요. 캐나다. 방역 풀자 여권 대란이 일어난대요. 팬데믹 첫 해에 36만 건이었는데 최근 1년 새에 127만 건 발행. 그죠? 폭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이거죠. 이제 만약 여행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가지고 사람들이 여행을 가려고 그러고 그동안에 눌려있던 수요가 뻥 터진다 그러면 굉장히 땡큐죠. 근데 만약에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면 그죠? 안 하면 못하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이거를 우리는 유념 있게 봐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확산세가 어디서 뭐 여행 때문에 확산세가 사람이 모여가지고 뽕 하고 터졌다라고 한다 그러면 큰일 나죠.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이럴 확률은 굉장히 낮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집단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확진자 수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괜찮은데 사실 뭐 인간사라는 게 모르니까 그러면 호재인데 계속 예의주시해야죠. 이런 뉴스는 호재. 근데 계속 요 문제에 대해서 코로나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을 해야 된다. 그죠. 상하이, 중국, 미국에서 조영제가 없어가지고 CT 촬영을 못한다. 그죠. 어, 어, 앨런 머스크가 트위터 뭐 이 기사가 있는데 저는 인수 안 할 것 같았는데. 그죠. 이거 다들 인수한다 그러고 뭐 돈을 뭐 주식을 담보로 돈을 빌린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근데 이거는 꿈이 좀 과한 게 아닌가. 앨런 머스크가 가만히 보면요. 이 천재성이 있는데 이 사람도 예전에 이제 프로그래머였잖아요. 굉장한 프로그래머였는데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돈을 번 거는 제조업이거든요. 그죠? 사실 로켓, 스페이스X도 제조업이고 테슬라도 제조업이에요. 제조업으로 돈 번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무슨 무인 자동차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이용해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 큰 꿈이 있는 것 같아요. 프로그래머니까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 그러면 트위터를 굳이 돈 주고 인수를 해? 저 큰 돈을 주고?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니죠. 차라리 만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예? 만들어가지고 본인이 직접 만들어가지고 한다 그러면 뭐 코인도 그렇게 어 크게 저기랬는데 만약에 본인이 테슬라 이름을 딴 비슷한 이름을 딴 본인이 만약에 저런 트위터라든지 저런 소셜 미디어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앱을 만들어가지고 한다 그러면요 가입자가 금세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거를 테슬라에 연동을 시키고 스페이스X에 있는 그 저기도 위성하고 인터넷으로 연결을 시키는 어떠한 그 시너지 효과를 노린다 그러면 그거는 뭐 트위터가 아니라도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닐까요? 그냥 트위터는 예전에 자기가 당했던 어떠한 그 안 좋은 그런 기억들 때문에 그냥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인수를 안 할 것 같다 그랬더니 이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할지 안 할지는 뭐 본인이 알겠죠. 제가 트위터는 아니니까. 트위터가 아니라 앨런 머스크는 아니까요. 근데 앨런 머스크는 굳이 뭐 자기가 만들면 만들었지 저거를 인수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인도에서 드디어 밀 수출을 금지했다고 합니다. 어쩐지. 그죠? 곡물 가격이 좀 오르는 것 같았어요. 14일 날 밤에 밀 수출을 전격 금지를 했다. 심각하죠. 심각하죠. 여기저기서 이제 민주화 운동 폭동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다시 한번 바뀌겠죠.
푸틴의 출구 전략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점령지를 병합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 병합이라는 의미를 아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렇게 병합이라는 게 쉽게 되지 않고 거기에 글쎄요. 거기는 그냥 점령 아닌가요? 병합이 아니라 점령. 하여튼 뭐 그렇다 그러면서 하는데 뉴스는 계속 나오죠. 장기전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미국의 한 그 정보 기관에서 이제 푸틴이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수도에서 열차가 한 달 만에 재운행을 했다. 그죠? 전쟁 상태에서 재운행을 했다. 이거는 뭐 의미 있는 건데 그러면 진짜 장기전 아닌가? 전쟁을 빨리 끝내고 나서 이런 사회 일상생활로 복귀를 하는 게 낫지 않나? 만약에 여기에 미사일 한 발 떨어지면 이 열차에 타고 있는 사람 다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 그러면 전쟁은 이 상태로 소강 상태, 대치 상태? 그러면 우리나라 북한하고 남한하고 저기 대한민국하고 북한하고 이런 종전 사태 이런 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좀 듭니다. 그리고 러시아가요 핀란드한테 전력을 공급하는 걸 중단했죠. 어떤 이유를 댔겠죠. 그죠? 공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핀란드 대통령이 러시아 푸틴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베이징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심각해진다. 그죠? 또 이 기사가 있네요. 웃겨가지고 미국 졸업 시즌인데요. 대학교에 학사모가 없대요. 왜 그러냐? 이게 다 중국에서 만들었나 봐요. 그러면 만들어야죠. 제가 이제 이거를 어디서 걱정하냐면 이제는 미국이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기들이 직접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만들라고 고급 인력들 데려다가 비싼 인력들 데려다가 비싼 땅에서 비싼 원재료를 가지고 비싸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거 예전에 3만 원짜리가 얼마가 되겠어요? 미국에서 만들면 3배는 비쌀 거예요. 10만 원. 땡큐지. 그죠? 그러면 이게 뭐야? 인플레시. 그죠? 도대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단순한 그 계산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상해요. 이거 이에 무슨 뭐 더 큰 문제가 있겠죠. 국가 안보라든지 뭐 아니면 달러 패권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잘 모르겠고 하여튼 뭐 단순 계산으로는 안 맞는다. 그리고 독일 숄츠 독일 총리가요. 그죠. 우크라이나 조기 종전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나타냈다. 누가? 푸틴이. 전화 통화를 했는데 푸틴이 회의적 입장을 내겼다. 그러면 장기전. 장기전에 대한 그 어떠한 그 힌트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말도 안 되는 데서 뭐 폭탄이 터졌어요. 몇 명이 죽었어요. 뭐 이런 얘기 때문에 그래요. 이번에 기사도 또 하나 있거든요. 그 기사 보면서 그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때 장기전에 대한 힌트를 좀 얻었습니다. 중국은 뭐 상해도 문을 열고 베이징이 좀 위험하고 뭐 괜찮은 것 같고 상해 종합주가지수 좀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아니다. 아니다. 그게 아니다. 중국은 큰일 났다. 코로나 때문에. 그게 여기서 나온다. 뭐냐? 아시안컵 그 2024년 아시안컵 때 개최권을 포기했대요. 포기했대요. 그리고 항저우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 대회 연기. 그죠? 이게 6월, 7월, 9월에 있는데 지금이 5월 초고 아직 한참 남았는데 벌써 이거를 다 반려한다든지 포기한다든지 이거를 한 거예요. 이유가 중국이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 개최를 포기한다. 요게 왜 그러느냐? 중국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집권 연장 여부가 결정되는 하반기 당대회. 그죠? 10월 달이죠? 여기 10월 달. 여기 있죠? 3기 연입 10월 달. 아유. 그죠? 여기 보면 시진핑 3기 연입. 이게 시황제를 만드는 날이거든요. 시황제. 시진핑 왕 만드는 날이에요. 이 전당대회가 열려야 되는데 요게 이제 10월 달에 열리는데 요거를 준비하느라고 모든 거를 다 해가지고 코로나를 다 해야 된다. 그래서 강도 높은 정책을 펼쳐나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런 대회들 때문에 코로나가 확산될 수 있으니까 나는 안 하겠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뭐다? 엄청 심각하다. 그리고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봉쇄를 풀고 다른 나라들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제조업이라든지 아니면 물류라든지 이런 거를 원상 회복을 할 생각이 없다라고 대놓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안 좋은 뉴스. 그죠?
굉장히 안 좋은 뉴스. 이 뉴스만 보면 제가 곧버스에 장기 투자를 하는 어떠한 그런 뉴스죠. 이 뉴스만 본다 그러면요. 그죠? 근데 곧버스에 좀 오래 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 잘못해서 횡보한다 그러면 주가는 녹아날 것이고. 그죠? 근데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거예요. 과연? 그러면 중국은? 중국의 패권, 그죠? 위안화의 패권, 뭐 달러 패권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중국이 계속 코로나 때문에 쇄국 정책을 핀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요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장기 투자를 한다 그러면 주가가 지금 높아야 돼요. 2600포인트가 아니라 적어도 3000포인트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다 그러면 그냥 곧버스에 때려넣겠죠. 근데 지금은 의미가 없다. 그죠. 핀란드 대통령이 푸틴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푸틴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토 가입은 실수했다. 니들. 이제 내가 용서를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기사입니다. 그죠. 그래서 전기도 끊어버렸다. 게다가 핀란드하고 스웨덴이 나토 가입을 하려고 그러는데 터키가 반대를 해요. 이유는 만장일치제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나토에 가입도 못하면서 푸틴의 심기를 건드렸다. 근데 푸틴이 많이 아픈 것 같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마트에 분유가 없다. 그죠? 이게 목요일날 얘기를 했는데 중국의 중국의 RCEP. 진짜. 하여튼 뭐 그런 게 있대요. 그리고 미국이 이거를 견제하려고 IPEF라는 걸 만들려고 한답니다. 한국, 일본, 호주, 뭐 이제 동남아시아 뭐 몇 개 나라 해가지고 하는데 뭐 이제 참여율이 저조하다 뭐 이런 거는 다 필요 없는 거고 한 가지 자 IPEF가 있고 RCEP가 있어요. 그러면 한국 어디다가 이거를 어느 쪽으로 화살을 그려야 될까요? 에? 어느 쪽으로 그릴까요? 이쪽으로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경제는 얘네 어떻게 할 건데? 그죠? 그러면 이쪽으로 그려요? 그럼 얘네 어떻게 할 건데? 그죠? 이거 우리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지금 엄청나게 잘해야 되거든요, 지금. 둘 다 심기 안 건드리는 선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정부는 친미 노선을 가고 있죠. 친미 노선을 가고 있어가지고 딴 가입을 딱 해버렸어요. 좋아. 그러면 중국이 어떻게 할까요? LG 생활건강 주가 폭락하는 거 차트 한번 보십시오. 식량 가격, 그치, 아프리카 소요 직면했다. 아프리카 소요. 그죠? 식량 위험하다. 이 개소리를 떨었어요. IEA. 그죠? 그래서 많이 들었죠. 얘네가 누구냐? 국제 에너지 기구. 그죠? 처음에는 러시아 기름 없으면 안 돼. 얘네들 기름이 대략 우리가 필요한 게 하루에 300만 배럴 필요하다. 근데 지금 따져봤더니 100만 배럴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러면 수요가 위축이 됐든지 아니면 이놈들이 거짓말을 하든지. 근데 하루 300만 배럴이 아니라 그때 다른 언론이라든지 다른 전문가들은 300에서 500만 배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때 오펙인데 사우디하고 UAE 맞나요? 아랍에미레이트? UAE인가요? 사우디하고 아랍에미레이트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두 나라가 대략 증산을 한다 그러면 300만 배럴 정도 증산할 여력이 된대요. 그리고 베네수엘라한테 증산하라 그랬는데 얘네들은 한동안 그 정유 공장을 세워놓고 원유 그거를 세워놔가지고 가동이 제대로 안 된대요. 그래서 신규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걸린다. 근데 얘네들은 그래도 자기네들 뽑아낸다.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뭐 한 100만 배럴 될까요? 뽑아내고 있다. 그래가지고 모질란 거를 이란한테 얘기를 했죠. 이란 핵 협상을 해가지고 이란한테 대략 200만 배럴만 뽑아달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면 얼추 이거하고 맞아가지고 하는데 이란이 지금 안 됐죠.
그죠? 그래가지고 미국이 힘들어진다. 그리고 이란이 안 된 이유가 또 저기 UAE 그다음에 이제 요 종족이 다른 그죠? 그 나라들 뭐 이집트라든지 요런 나라들이 반대를 하고 있다. 그거를 여기 해놨나요? 지워버렸나? 그거는 지워버렸네요. 그랬다. 그래가지고 이런 뉴스가 있는데 이건 좀 믿을 게 못 된다. 기름이요. 지금 러시아산 가스하고 러시아 우랄유죠. 우랄유가 없으면요. 에너지 폭등 올 수 있습니다. 그 심리적으로 계속 위축을 시키고 둔화를 시키고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어느 순간에 만약 뻥 하고 터진다 그러면요. 유가가 만약에 다시 140불 이상 올라간다 그러면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버버스 그냥 무조건 사야 됩니다. 그죠? 코로나로 세국주의 중국 급기야 자국 및 출국까지 제한을 했다. 아까 전에 그 뉴스죠. 그리고 미국이 4월 생산자 물가가 11%, 인플레 길어지나 우려도 있다. 그죠? 그리고 파키스탄 남부 카라치서 폭탄 테러가 있어 10명이 사망. 이 뉴스를 왜 가져왔냐면요. 옛날에 런던 올림픽 폭탄 테러, 런던 올림픽. 그때 몇 명 죽었죠? 꽤 몇 명 안 돼. 한 10명이 안 돼요. 아주 몇 명 죽었어요. 그리고 프랑스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났죠. 이때 2명 죽었을 거예요. 이때도 몇 명이 했어요. 뭐 X명? 이렇게. 이거 9시 뉴스에 난리 났었어요. 거진 한 일주일 동안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일주일 나오고 런던도 한 일주일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9시 뉴스에. 파키스탄에서 폭탄이 터져가지고 10명이 죽으면요. 뉴스에 안 나와요. 이거 나올 필요도 없어요. 아프리카에서 지금요. 소말리아 이런 데서 내전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기서 하루에 100명이 죽어도요. 뉴스에 안 나옵니다. 그게 언론이에요. 못 사는 나라에서 100명이 죽든 1000명이 죽든 우리들 관심은 없어요. 이런 잘 사는 나라에서 사람이 죽으면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언론에서. 근데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어요. 지금도 죽어나가고 있고 전쟁은 끝난 게 아닙니다. 소강 상태도 아니에요. 우리는 언론에서 무슨 러시아가 미사일을 쐈다 이 얘기만 해대고 있는데 국지전은 상당히 지금 활발하게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어요. 민간인도 많이 죽어나가고 있고. 이 10명이 문제인가요? 근데 저번 주부터 희한하게 우리들 관심사에 없고 경제에 아무런 연관도 없는 이런 뉴스들이 하나하나씩 뜨기 시작했어요. 그죠? 이게 수요일 날도 한 3개 정도 나왔고, 그죠? 뭐 이스라엘에서 어디 뭐 폭격을 했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별로 관심도 없고 이런 게 아무리 일어나도 경제에는 아무런 주가에는 아무런 영향도 없는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이게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뉴스를 덮어버린다. 그죠? 관심사를 다른 데로 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이제는 니들 신경 쓰지 마. 유튜브에 이제 글 같은 거 그만 올려. 너무 선동적인 그 언론들이 너무 선동을 했어. 국가들이 너무 선동했어. 정치들이 너무 선동을 했어. 이제 선동 정치 이런 거를 하면 안 돼. 왜? 잘못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우크라이나는 지금 소강이 되든지 아니면 협상을 하든지 종전을 하든지 뭔가 끝내야 돼. 빨리 끝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에서는 우리 관심을 띄고 이런 데 관심을 갖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닐 수도 있어요. 제 내피셜인데. 근데 이런 뉴스가 나온다 그러면 하나가 덮어지더라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기사들 별로 안 나오잖아요. 그죠? 지금 우크라이나라는 단어가 여지까지 하나도 안 나왔어요. 푸틴만 나왔어요. 푸틴만. 푸틴하고 EU하고 그다음에 갑자기 까먹었네. 하여튼 이 단어가 나왔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기사가 여지까지 안 나왔습니다. 이번 주말에 하나도 안 나왔어요. 나오긴 나왔겠죠. 근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을 뿐이고 그리고 그 뉴스가 주가에 영향이 안 되니까. 근데 이런 뉴스들이 폭폭 나온다 그러면 글쎄요. 그리고 또 웃긴 뉴스도 또 하나 있어요. 그죠. 파월이 6, 7월에 자이언트 스텝보다는 빅 스텝. 그죠. 요게 12일 공영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가지고요. 6, 7월에는 0.5% 인상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죠. 요 뉴스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지 않았을까. 벌써 이 0.5%, 그다음에 QT 950억,
이거는 벌써 주가에 반영돼 있다. 그 반영돼 있는 주가가 국내 지수로는 2600포인트. 그죠? 지금보다 더 세지 않으면 2600포인트가 바닥이다. 그러면 올라갈 일만 남았다. 그죠? 중국이 저 모양이다. 중국이 지금 10월까지는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는 함구하겠다. 문 안 열어준다. 물류 상관없다. 니들 인플레 상관없다. 그냥 공장 돌아가면 돌아가는 대로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하는데 하는 신용을 하는데 본격적으로 돌리진 않을 거야. 왜? 10월 달까지 코로나를 제로 코로나를 만들어야지 시황제가 나온다. 우리는 시황제가 가장 중요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죠? 여기서 뭔가 다른 게 나온다 그러면 다른 뉴스 악재가 나온다 그러면 다시 하락을 할 텐데 이 지금 나와 있는 뉴스들은 다 악재예요. 그죠? 악재인데 이 뉴스들이 사라지면 호재가 돼버리는 거죠. 주가에는. 그리고 주요국 밀농사 망쳤다. 그죠? 다 이 밀 때문에 난리잖아요, 지금. 프랑스, 인도 수확이 반토막 났다. 그 인도가 그래가지고 수출을 제한을 했나요? 우크라이나도 35% 급감의 우려가 있다. 그죠? 요거는 예전에 요런 뉴스들이 나오면 박스권이에요. 소프트뱅크가 사상 최고의 최대 적자를 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신규 투자를 하고 옛날에 쿠팡이 엄청나게 적자를 내 가지고 그다음에 그 소프트뱅크 손정희가 쿠팡에 돈을 투자를 했다. 이런 뉴스가 나올 때가 있었어요. 정확한 연도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이런 뉴스가 나오면 실적이 안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성장주니까 계속 자금은 투입을 해야 되고. 근데 이런 뉴스가 나오면요. 이제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올 거예요. 나오기 시작하면 횡보. 주가는 무조건 횡보. 이런 뉴스가 나오면 주가는 횡보. 공식. 그래서 앞으로는 주가가 롱으로 쭉 올라간다든지 숏으로 쭉 빠진다든지 이런 건 없다. 왜? 2600원이니까. 그죠? 2600에서 빠지면 얼마나 빠지겠어요? 많이 빠져야지 2420? 그죠? 먼저 번에 라인 잡아보니까 2420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래봤자 뭐예요? 10%도 안 되는데. 10%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올라간다 그러면 사람들은 2400까지 갔으니까 딱 반토막 해서 3000. 그죠? 3000 한다 그러면 10% 대략 한 2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네요. 그죠? 됐다. 그러면 빠질 확률은 적고 올라갈 확률이 조금 더 높으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 위에서 2600을 바닥으로 해가지고 횡보장이 열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게 한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분유 또 얘기 나왔네요. 테슬라 공장 조업체에게 첫 수출을 했다. 이런 건 그냥 중국이 그냥 멘트 날려주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파월 경제 연착륙 통제밖에 그렇죠. 이 얘기예요. 파월이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인플레는 금리만 가지고 잡을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 얘기죠. 제가 설명했던 거 그거고 미국 증시 요런 기사가 나오면 단기 바닥. 그죠? 미국 증시 더 떨어지나 많이 떨어졌는데 더 떨어지나 과거 경험상으로는 여전히 비싸다. PER이 그죠? PER이 16.8배, 지난 20년 평균치 15.7배를 웃돈다. 이거는 단순 계산이잖아요. 요새 주식 투자, 개별적 투자하는 사람들도 PER 안 봅니다. 주가 흐름표를 보지.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공부를 하고 얼마나 많이 발전을 했는지. 이거 예전에 나 10년 전에 제가 이제 그 10년 전에 그때 막 공부할 때 재무제표를 못 보니까 이런 걸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거 안 보죠. 그냥 재무제표 잘 나와 있잖아요. 재무제표 봐가지고 현금 흐름표 이런 거 보죠. 그런 거 보면 다 나오는데 빚이 얼마고 이자를 얼마를 갚아야 되고 영업이익이 나오고 그다음에 재투자를 얼마를 하고 배당을 얼마를 주는지 그걸 보죠. 이거 PER만 보고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 월스트리트 저널 얘네들 스탠더 S&P 아니죠? 이게 아니죠. S&P 500이 아니죠. 500 주가 월스트리트 저널 누가 쓴 거예요 도대체 이거? 그죠? 아니 그냥 얘네가 기사를 썼나 보네. 이거 하여튼 이 기자는 바보다.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나오면 단기 바닥. 북한이요. 난리 났죠. 아까 전에 조류독감 있었죠. 우리 조류독감 돼지 전염병인가요? 돼지 콜레라? 이거 있으면 난리 났었잖아요. 383에서 총으로 쏘고. 그죠? 플러스 코로나. 여기서 변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 기반 시설이 없잖아요. 의료에 대한 기반 시설이 없는 나라들. 아프리카, 북한, 그죠? 여기서 만약에 코로나 변이가 나왔다. 이게 그 변이가 조류독감 새를 타고 우리나라 왔다 가을에. 어이구. 그래서 이런 거는 계속 추적을 해야 된다. 푸틴이 암수술을 받았다, 이미 심각한 상태다라고 나오는데 이 뉴스가 나오는 걸 보니까 아 그냥 전쟁을 여기서 끝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든 국가들, 모든 많은 사람들, 특히 이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정치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전쟁을 여기서 끝냈으면 좋겠다. 푸틴 아프다. 이제 전쟁이 끝날 때가 됐다. 뭐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 뭐 쿠데타설 이런 거 나왔을 때.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만약 그런 뉴스가 나오다가 갑자기 평화협상 아니면 종전협상 이런 협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만난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게 또 호재. 그리고 전쟁이 장기화되는데 종전이 되면서 장기화된다? 이것도 호재. 지금보다 뭐 평화 그 협상을 하는 기간 동안 전쟁을 멈추자? 이것도 호재.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요, 전쟁은 장기화. 근데 장기화가 악재가 아니라 장기화를 하면서 전쟁이 더 이상 확전이 안 되고 지금 상태에서 소강 상태가 되는 거는 호재. 안 나오잖아요. 우크라이나 안 나오잖아, 지금. 그죠? 그죠? 뭐 이런 기사예요. 이스라엘 뭐 시리아 연구센터 폭격해서 5명 사망. 아유, 누가 관심 있습니까? 그죠? 이거는 뭐, 그, 인륜적으로는 신경을 써야죠. 뉴스에 나왔으니까. 아, 그랬구나. 근데 이걸 뭐 어떡하라고요? 주가에 무슨 영향이 있습니까? 시리아 연구센터 때, 연구센터에 무슨 뭐, 애플 연구진들이 들어가 있나요? 애플 연구센터인가요? 테슬라 연구센터인가요? 삼성 연구센터인가요? 아니에요. 그죠? 주가에 영향이 없다. 근데 이런 뉴스들이 경제지, 경제신문, 경제면에 떡하니 나오더라. 왜? 모르겠어요. 칠레가 치안이 불안해졌다. 그죠? 먹고 살기 힘들다. 칠레도 위험하다. 장관집을 털었대요. 국방장관집. 그 다음에 대통령 관용차도 털렸다. 치안이 불안하다. 왜? 배가 고프니까. 그죠? 터키가 어깃장을 놨다. 그 얘기입니다. 끝났네요. 끝났습니다. 저는요, 월요일에, 내일이죠. 내일 장이, 진짜 크게 음봉으로 빠진다든지 아시아장이 주저앉는다든지 그런다 그러면 그냥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잠수를 타겠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면, 사실 저는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레버리지를 산 게 아니라 개별주를 샀거든요. 개별주에 좀 굉장히 큰 돈이 배팅이 돼 있습니다. 지수보다는 더 많은 상승을 할 것 같아가지고, 개별주를 좀 사놨고, 버틴다. 2600포인트를 버틴다. 2600포인트 올라섰다. 그리고 2600포인트 버틴다. 그리고 2550포인트죠. 지금 마지노선이 2550포인트인데, 2550포인트 무너지지 않으면요, 좀 롱을 해볼 생각입니다. 최소한 지금 투자한 거에 대한 손실은 적고 수익이 크다. 근데 확률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액수가 크다. 좀 큰 액수를 배팅을 했다.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끝.